좀 전에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홍용근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 30분간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행사에 보면 이제 연구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기업체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새로 뽑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인공지능 전문가로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막상 아시는 것지만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그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몸값이 굉장히 비싸죠. 네, 그래서 조금만 인공지능 할 줄 안다 그러면 취업은 잘 되고, 지금 제가 있는 이제 AI 융합학과에서도 기업에서 이제 졸업생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많이 요청이 오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런 전문가가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좋은 기업에는 많이 가려 그러는데, 가령 회사가 조그만 중소 중견 벤처 기업 같은 데는 잘 가려고 하지는 않죠. 뭐 이제 여러 가지 보수나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전문가를 뽑아서 이제 회사 어떤 업무를 시킨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나 아니면 또 그런 새로운 기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존에 코딩을 잘하는 친구라 그래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있는 학과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1학년, 2학년들은 거의 이제 쓸 데가 없고요.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얘들을 데리고서 뭔가 좀 과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좀 할만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최소한 한 2년 정도 좀 돼 봐야지 좀 이제 기업에서 계신 분들도 직원분들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막상 지키고 나서 1년 차 때 왜 성과 안 나와? 그렇게 다그치면 네,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애트리에 한 20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학교로 왔는데요. 지금 이제 애트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소 또는 이제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 인공지능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전공한 전문가가 과연 연구소나 기업에 얼마만큼 많을 것인가?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을 안 한 다른 전문 분야에서 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이제 활용하는 쪽이 있고요. 저도 역시 그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오랫동안,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정부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발을 담그고 지금까지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툴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똑똑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의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TTA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서 올해 이제 ICT 표준화 전략맵, 로드맵이라고 해서 몇 개의 기술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로드맵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로드맵의 주요 결과를 발췌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거는 이제 아마 많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좀 해보고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야, 이걸로 한번 표준까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인공지능 기술은 되게 다양한데요. 앞에서 이제 여러 연사님께서 이제 표준 이야기를 조금씩 하셨는데, 기술 자체가 그대로 다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내가 연구했던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논문으로서 할 수 있지만, 표준은
그 그룹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여야지 받아들여지지 전혀 그 그룹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서 표준시켜줘 하면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 이제 끝에 보면 현재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표준화를 잘하는 그룹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IC JTC1의 SG42 또는 이제 ITUT의 뭐 SG16, SG20 같은 뭐 ITF나 하여튼 그런 곳에 보면 현재 한국이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인공지능 표준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그다음에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말은 어렵지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규칙을 가지고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켜서 기존의 이제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과 다른 어떤 프로그램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뭐 텐스플로어나 카페나 파이토치 같은 많은 이제 대중화된 툴을 써서 비전문가도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또 군사 쪽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워낙 넓은데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TT에서 작업했던 인공지능 로드맵에서 위원분들이 자,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 분야, 인공지능 기반 분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리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분야,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반은 인공지능 핵심이 되는 기본 기술로서 예전부터 1950년대부터 많이 연구되었던 것들이 이제 계속 후속으로 작업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지, 학습, 추론, 이해 등에 대해서 기술 및 표준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리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인공지능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신뢰성, 윤리성, 거버넌스 평가에 대해서 기술 및 표준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공지능 관리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뭐 유럽 같은 이제 일부 국가가 관심이 있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리 쪽은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스마트카나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랑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모델 데이터 운영에 관한 기술 및 표준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그다음에 융합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 기술을 응용 활용하는 기술을 이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소분류로 또 나눠 보면 인지, 기반, 추론, 그다음에 이해, 그다음에 기반 이제 소셜 분이 있고 각각에 대한 요소 기술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리는 신뢰성, 윤리성, 거버넌스 평가, 생애 주기 응용 분석이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분류는 인공지능 모델, 데이터,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네트워킹 분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는 이제 기반 서비스 진흥화와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융합 서비스 진흥화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요소 기술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도입을 해서 뭐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창구로서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도입률은 좀 높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금액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는 많지만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력풀 그다음에 뭐 이제 시스템 풀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중소 중견 기업은 하려는 의지는 많지만 한 57%만이 지금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언젠간 하겠지라고 해서 좀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좀 현실에 대한 격차가 큰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국외 기술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뭐니 해도 이제 생성형 AI 기술 챗GPT에 대한 영향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도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사이즈 챗GPT,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이제 바드나 그다음에 달리 이제 미드저니 같은 대표적인 이제 생성 기술,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기술이 있고 이게 점점 이제 다른 음성이나 음악 등의 이제 생성 모델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기술과 함께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코스트를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코스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니 ML 또는 온 디바이스 ML 같은 경량형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것도 역시 많이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소수의 전문가 또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일반 대중 그리고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오토ML에 대한 기술도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들을 다양한 응용 분야, 그래서 AI 플러스 X라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융합 응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동향은 하여튼 현재 기대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봐서도 이제 마찬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향후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 트렌드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보면 뭐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삼성, 그다음에 구글, 뭐 인텔 같은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 그 TTA 그 ICT 그 표준화 로드맵에서 작업했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원래 국내에서는 TTS 보면 단체 표준이라 그래서 표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뭐 5G 또는 뭐 빅데이터, IoT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하는 2018년 19년도인가 인공지능 프로젝트 그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모았는데요. 완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어떤 뭐냐 그러면 헬스케어 하셨던 분들은 야 내가 헬스케어 쪽 전문가니까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야. 그래서 내가 이 PG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게. 자율주행 하셨던 분들은 또 자율주행 쪽에서 오시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물 인터넷, 5G 모든 분야에서 내가 다 인공지능 전문가야라고 그렇게 덤벼들어서요. 그래서 꽤 논란과 좀 시간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분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아울러서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워낙 그 범위와 대상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선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표준 체계 후보군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지향하고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데이터 목록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냐 그러면 일단 현재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연구실 수준에서 벗어났고 실제 비즈니스 세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의미 있는, 예전 같았으면 정확도가 뭐 세계 최고다, 잘 된다, 그게 아니라 정확도나 그는 좀 떨어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코스트하고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경량형 인공지능 기술과 이제 많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챗 GPT처럼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지만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통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쪽에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JTC1의 SG42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ITU-T와 그다음에 IEEE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KS 국가 표준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TTS는 PG1005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표준화 발전 전망을 보면 지금 뭐 꼭 그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ICT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고 지금 EU는 어떤 지정학적 미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좀 뽑아보면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기반 현재 이제 올해 하두를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를 비롯한 그러한 이제 생성형 기술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기반으로 시작했던 생성형 언어 기술이 다양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음성 그다음에 이미지 등 그래서 멀티모달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실 수준이 아닌 실세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프랙티컬하고 한 분야에 대한 이제 국제 표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중국은 조금 이쪽은 뒤떨어지지만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인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윤리성 그다음에 신뢰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제 표준화 마련이 지급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표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뽑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TT에서 작업했던 그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한 4, 50가지 후보 기술을 도출을 했었고요. 그 후보 기술을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저희가 2,320명 모집단 수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한 300명으로부터 앞에서 설명 50개, 4, 50개의 후보 기술을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한 10몇 가지의 후보 기술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뽑아낼 때는 뭐 하나의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표준화,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잘할 수 있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몇 가지의 표준화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게 표준을 만 할 수는 없고 항상 표준과 R&D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이 R&D하고 표준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어떤 것들은 R&D를 먼저 추진하고 표준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좀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개 정도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에 있는 표준 개발 전략 혹시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야 그러면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혹시 표준화를 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여기 보시는 그룹을 일단은 1차 타겟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 언급되지 않는 다른 표준화 그룹은 실제로 그 표준화 그룹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리딩하고 있냐 그건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언급했던 것들은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서 요약 기술인데요. 뭐 챗GPT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많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딱 던져줬을 때 그 문서 내용을 추출하고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표준화를 해보자라고 이제 후보 기술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문서 요약을 위한 딥러닝 모델 프레임워크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셋 표준 문서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이 지금 ITUT의 SG16, 그 다음에 JTC1의 SG42, 그 다음에 ITUT의 SG13, 그 다음에 ISO의 TC171, 그 다음에 JTC1의 SG34 등 다양한 그룹에서 이 문서 요약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 이쪽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 있다 그러면 문서 요약 기술에 대해서는 또 표준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정책 학습 방법 고도화 기술.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최적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보상 체계와 보상 함수를 도출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ITUT의 SG13 네트워크를 다루는 쪽에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 다음에 IoT 분야의 네트워크 자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 보상 정책 학습 방법 고도화 기술 관련해서 현재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모달 적용 기술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생성형 언어 기술이 언어만 되어 있던 것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 음성 같은 다양한 이제 분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유사하게 멀티모달이 가능한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JTC1의 SG40이라는 그룹에서 멀티모달 모델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 통합 표준, 다양한 모델 학습이 가능한 학습 방법 등이 지금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프 기반 지식 구조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EE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현재 이제 JTC1 SG42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가능하면 주도적으로 해서 뭐 에디터나 컨비너 같은 의장석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추진 전략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성 기반 이제 휴먼 팩터 레벨화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SG16에서 휴먼 팩터 퀘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성 인식뿐만 아니라 감성 표현과 그다음에 감성의 상호 작용을 위한 데이터 레벨, 그다음에 이제 휴먼 AI 표준 개발을 추진을 이제 전략으로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성 기반 멀티모달 대화 기술은 앞에 설명드렸던 멀티모달 기술과 좀 전에 소개드렸던 감성 기반이 이제 좀 이제 융합된 건데요. 그래서 JTC1의 SG35, 그다음에 ITUT SG16에서 감성 기반의 멀티모달 대화 기술 표준과 감성 표준을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의 윤리 기준 준수 추적 기술을 통해서 또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데이터별 윤리 기술 표준 및 윤리 기술 준수 추적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을 W3C, 그다음에 JTC1 S42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쪽으로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물론 좋긴 좋은데 그것들을 운영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막대한 자원과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비슷한 어떤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제 LLM을 경량화하는 기술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JTC1 S42에서 LLM 경량화 모델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와 아키텍처 표준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성능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도 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 그래서 데이터 품질 및 관리 표준 개발을 확장해서 인공지능 모델 성능 결과 보고 생성을 위한 표준화 절차가 JTC1 SG42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위한 영상 정보 익명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SG17 보완하는 쪽과 그다음에 JTC1 S42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인 어떤 익명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기술을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시적 신경 표현 기반의 영상 비디오 표현 및 압축에 대해서도 이제 JTC1의 SEC29라는 곳에서 관련된 표준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랑 접목을 하는데 특히 이제 IoT 분야하고도 또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AIoT,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라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하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아주 무겁고 크고 어떤 그러한 이제 서버에서 어떤 일이 수행되고 결과가 사물에 전달이 되는 그게 예전 고전적인 방식이었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지능이 점점 밑으로 사물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능이 사물에까지 내려가서 뭐 지능형 서비스가 구현되는 자율형 사물 인터넷 프레임워크 및 상호 연동 관련해서 표준 개발을 추진을 지금 이제 제가 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ITUT SG20에서 두 개의 공고한 쪽에서 국내에서 AT210을 확보해서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IETF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IETF에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T2GRG라고 하는 그룹에서 뭐 지난 주죠. 예, 지난주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회의에 가서 저도 발표하고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어떤 관련된 표준화 장이 만들어지면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에디터십을 확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상으로 좀 이제 올해 TT에서 작업했던 그 ICT 표준화 이제 인공지능 로드맵의 주요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